자, 이번 강의는 인수분해. 선생님이 강의를 2개 준비했는데 이번 강의는 기본편, 다음 강의는 이제 응용편이야.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나오는 모든 인수분해를 쉽게 할 수 있는 선생님이 5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말을 해줄 건데, 자, 잘 듣고 한번 연습을 해봐서 어떤 인수분해 문제가 나오든지 꼭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 자, 첫 번째 강의는 그 5개 중에서 쉬운 거 2개만 다뤄볼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어떤 인수분해식을 딱 어떤 식이 주어지고 인수분해라라고 하면 당연히 첫 번째 될 일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당연히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할까? 첫 번째 스텝은 공통인수가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이제 묶어라죠.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어라.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 뭐 mx 더하기 my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2개 항에 공통으로 m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공통인수가 있다고 한다면 묶어라. 이게 바로 가장 쉬운 인수분해 1단계. 뭐 이런 것도 있죠. x제곱 y 더하기 xy제곱 플러스 x 뭐 해볼까? 이 정도만 한 좀 더 할까? x세제곱 y제곱 더하기 3 xy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비록 항은 4개나 되지만 보는 것처럼 공통인수는 xy가 다 공통으로 있잖아. 그렇지? 근데 첫 번째 일들은 이렇게 공통인수가 먼저 묶는 거야. xy로 묶으면 여기는 x 남고 여기는 y 남고 xy 하나씩 데리고 가면 x 2개 남고 y 하나 남고 여기 상수항 3 남지. 이런 식으로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는 게 첫 번째 인수분해고 인수분해 방법이고, 자, 두 번째 스텝은 선생님이 그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잖아 시작할 때.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5가지 방법 중에서 이 두 번째 같은 게 제일 어려워. 나머지 뭐 1번이나 다음 강의에서 나올 3번, 4번, 5번은 이제 특정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적용하면 되는데, 이 두 번째 단계, 이 두 번째 푸는 방법은 약간의 통찰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식을 보는 어떤 안목이 조금 필요하거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좌절하지 말고 좀만 연습을 해보자. 자, 두 번째 스텝은 바로 뭐냐면 그 이름을 뭐로 지었냐? 공식이냐? 라고 이름을 지었어. 딱 그 식을 보면 첫 번째 공통인수 있으면 먼저 묶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는 거냐? 혹시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인수분해라는 게 곱셈 공식의 역과정이잖아. 그러니까 곱셈 공식이라는 거는 항이 서로 다항식이 서로 곱해져 있는 거를 푸는 기술이 바로 곱셈 공식인데, 인수분해는 그 곱셈 공식의 바로 역과정이더라. 그래서 곱셈 공식을 거꾸로 쓸 수 있는 훈련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자주 나오는 패턴들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게. 첫 번째는 뭐 이런 거지. 얼마라고 할까? 뭐 이런 형태. 자, 이걸 딱 보고 나면 우리는 뭐 이걸 공통인수로 묶고 이 다음 동영상에서 배울 뭔가를 해볼 게 아니라 한눈에 보고 제곱이고 얘랑 곱한 거의 2배가 여기 있네? 그럼 이게 바로 완전 제곱식이잖아. 딱 보고 한눈에 얘는 이건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 이건 이제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익숙할 거야. 이제 보고서 플러스 마이너스 썼는데 이게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지. 여기까지는 우리 친구들도 잘하고, 또 합차공식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하는 a제곱 빼기 b제곱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팁을 하나 주면 고등학교 2학년 때를 대비해서 한번 오늘부터라도 제곱 빼기 제곱의 인수분해를 할 때 합차의 순으로 쓰지 말고 차하부의 순으로 한번 써봐.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 2학년 과정할 때 조금 편함을 느끼고, 그때 가면 내가 왜 선생님이 차부터 쓰라고 했는지 아마 알게 될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이런 거 있죠?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뭐 이런 거. 여기까지도 많이 했었지. 이거 중학교 때 이렇게 하잖아. 3, 1, 마이너스 1, 1 하고 x자로 곱해서 여긴 1 나오고 여기는 마3 나오고 둘이 서로 더해서 이거 딱 숫자가 맞으면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이게 바로 그 개수들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a-3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는 보통 x자로 인수분해한다고 보통 말을 하지 중학교 때. 이런 공식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앞에 이제 개수까지 붙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선생님 만들어 볼까요? 뭐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여기 뭘로 해야 되나? 마이너스 2 이런 거. 자, 아까는 3번은 2창의 개수가 1이었던 거고 이제 2창의 개수가 1이 아닌 거. 근데 방법은 똑같잖아. 3번이랑 곱해서 2 되는 숫자 이렇게 두 개 적어놓고 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숫자 두 개 적으면서 서로 x자 곱해가지고 이 숫자 나오는 거. 기억나지?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이것들이 개수를 의미해서 여기다 이렇게 개수 다른 문자를 하나 넣어도 된다라는 거. 만약 기타 하더라도 개수 갖고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정리는 이게 x의 개수 이게 y의 개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2y 이런 형태도 있고. 자, 또 어떤 형태들이 있을까?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에서 배웠던 공식의 스타일인 거죠. 그죠?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을 역과정하는 거고, 이제 고딩 과정, 우리가 고딩 과정에서 인수분해 곱셈 공식 했던 거 있지? 그 역과정 한번 다뤄볼게요. 자, 5번째 공식인가는 뭘까? 책에서 보면 그래, 이런 거. a 세제곱 3a 제곱 b 더하기 3 a b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의 세제곱 이런 거. 자, 당연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건 뭐를 전개할 때 이게 나오는 거였냐면 a 더하기 b의 당연히 세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고 또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이건 또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인 거. 선생님이 아까 곱셈 공식을 하는 5가지 방법 중에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건 2번이라고 그랬지. 이게 문자로 보니까 되게 그럴싸하게 또 뭐야 별거 아니네 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숫자로 되면 굉장히 또 헷갈린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 x의 제곱 y 더하기 12xy 제곱 마이너스 8y 세제곱, 이걸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처음에 전체를 꿰뚫는 공통인수는 없잖아요. 그지? 자, 그럼 2단계 이제 뭘 해야 된다고? 공식인가? 혹시 이게 어떤 걸 전개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문자로 돼 있을 때와 다르게, 문자로 이거 공식으로 외웠으니까 잘 보이지만 이 앞에 있는 A, B들이 숫자로 바뀌게 되면 이게 안 보여.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어떤 A 플러스 B의 세제곱의 형태의 인수분해를 좀 잘 볼 수 있는 약간의 팁을 주자면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걸 봐. 맨 앞에 있는 거와 맨 뒤에 있는 거가 다 어떤 수의 세제곱인 거야. 어떤 문자나 숫자의 세제곱식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느꼈겠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맨 앞에와 맨 뒤가 세제곱인 거고, 그 중간에 개수가 혹시 3의 배수라면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3a 제곱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는 세제곱 3의 배수네? 그렇다면 혹시 이게 이것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제곱식은 아닌가라고 일단 한번 써놓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정비해서 한번 맞춰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야. 선생님이 주는 세제곱, 어떤 방식의 세제곱을 정개했을 때 만들어지는 형태를 알아보는 어떤 팁이라고나 할까? 다시 한번 첫 번째와 마지막 항이 어떤 식의 세제곱인가,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항들이 3의 배수인가 라고 먼저 때려보고, 그렇다면 첫 번째 거와 마지막을 가지고 한번 세제곱식을 만들어봐라. 그리고 나머지 게 마칭이 되는지 한번 살짝 정개해보는 것도 괜찮은 팁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 5번째 어떤 식의 세제곱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지는 인수분해를 공부해봤고, 자, 그 다음에 6번째 어떤 걸 해볼까? 이거.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yz 플러스 2zx. 이게 딱 보면 알 수 있겠지, 그렇지?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뭘 전개한 거냐면, 이걸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자, 이것도 근데 실전에 가면 좀 살짝 까다롭다? 그래서 예를 한번 만들어 볼게. 여기서 그냥 z 다음 2를 넣어서 한번 식을 써보면 x제곱 플러스 y, z에 읽는다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런 것도 먼저 써보게 되면 z에 일러서
이렇게 이걸 인수분해한 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 자, 물론 이걸 인수분해하시는 방법은 한눈에 공식인지 몰라도 실은 할 수가 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거 x 플러스 y의 제곱이고 이거 2로 묶으면 또 x 플러스 y가 되고,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설명해줄 치환을 이용을 하면 인수분해 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한눈에 보고 공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 이렇게 이거 보는 것처럼 문자가 하나로만 숫자로 바꿔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 이걸 보는 팁은 혹시 시간에 제곱으로 표현될 숫자가 있는 숫자가 또는 숫자나 문자가 3개인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숫자나 문자가 3개인가,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다 2의 배수인가를 먼저 한번 딱 보고, 그렇다면 이걸 한번 적용해 볼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아. 아, 제곱이고 나머지 다 2의 배수네? 아, 그렇다면 혹시 얘가 x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편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6개는 선생님이랑 공식인가 6개. 자, 이제 7번째. 7번째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실험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잘 나오긴 하지만,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인수분해할 것인가? 자, 곱셈공식 꺾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나오는 인수분해 형태, 곱셈공식 형태는 이런 거였죠? 이런 형태. 뭐 이건 원체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익혀놔야 되고, 뭐 그냥 자체로 공식으로 받아봐도 되게 상관없어. 왜냐면 좌변이 항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새로운 공식처럼 이해도 아마 편할 거야. 이런 것도 있었잖아.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정규에서 이거 나오는 거. 여기서 보이는 부호만 반대 바꿔주면 되죠? 이런 형태. 예를 들어볼까? x의 8x의 세제곱 플러스 27y의 세제곱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 공통인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인지 만약에 잘 못 보면 인수분해가 쉽지가 않아. 막 나중에 뭐 여기다 뭘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좀 어렵잖아. 자, 그래서 세제곱이군. 아, 그렇다면 이것을 보기 좋게 2x의 세제곱 더하기 3y의 세제곱으로 표현을 하고, 이거를 a, b로 보면 되는 거지. 전개를 하게 되면 2x 더하기, 전개란다.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2x 더하기 3y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고 빼기 둘이 서로 곱하고, 선생님 얼굴은 안 나와도 뭐 글만 나오면 되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거 제곱하게 되면 2y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것도 마저 마무리를 해보면 처음에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한번 해볼까? 이거는 x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으로 보면 조금 편하겠지. 이거를 a, 이거를 b.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빼기 1,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둘이 서로 곱한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런 형태로 하면 이제 인수분해가 다 되는 거고. 자, 8번째 세제곱 마이너스 3abc의 형태인데, 인수분해라는 게 학생 몇 번을 말하지만 곱셈공식의 역과정이잖아.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웠던 곱셈공식에서 전개에서 이거 나오는 거 뭐가 있었죠? 자, 세제곱은 실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거 세제곱 붙이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이건 왜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하더라고. 왜냐면 고등학교 처음 과정을 통틀어서 세제곱이 나오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리고 또 아마 곱셈공식에서 공부를 했겠지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 녀석이 식의 변형이 가능하잖아. 이거를 이렇게 2분의 1로 이렇게 묶으면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된다는 것도 공부했었지, 그지? 만약에 이거 잘 기억 안 나면 설명 꼭 질문해서 꼭 알아야 돼. 자, 일단 이거는 인수분해랑 관련 없는 부분이니까 살짝 지우고, 자, 그러면 이 8번째 인수분해 예를 한번 만들어 보자. 선생님 미리 말해줄게. C에다가 한번 2를 넣어볼 거야. C에다 2를 넣어보면 A세제곱 B세제곱 C에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6AB 8이 되는 거죠. 봐봐. 되게 인수분해가 조금 이렇게 어렵고 낯선 게 문자로 되어 있으면 잘 보이는데
하나만 숫자로 바뀌어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 안 보이지, 그지? 자, 이 8번째 식을 볼 수 있는 팁 하나 알려준다면 식 어딘가에 세제곱이 있고 나머지 하나의 항이 3의 배수라면 이걸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예상되는 걸. 세제곱이고 3의 배수네? 혹시 이런 패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녀석은 A 더하기 B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8 맞네? 여기가 세제곱이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폼에 맞춰보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제곱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제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A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거. 세제곱식이 3개인가? 나머지 하나가 3의 배수인가? 이렇게 보고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것도. 자, 이제 마지막 9번째는 이렇게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y의 4제곱. 실은 이 9번째 방법은 곱셈 공식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실은 두 번째 강의에 이제 인수분해 응용 파트에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줄 텐데, 그래도 뭔가를 조작해서 푸는 것보다는 공식을 푸는 게 훨씬 빠르니까 우리 친구도 이것도 꼭 익혀줬으면 좋겠어요. 자, 뭐냐면 x제곱 플러스 xy 더하기 y제곱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 선생님 어떻게 이걸 이렇게 바로 알아요? 라고 말하지만 실은 공식에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은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9구단 7 곱하기 9는 80이죠. 63, 7 곱하기 9는 63이잖아. 원래 그 개념은 7 더하기 7 더하기 7을 9번 더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다 더하고 답을 쓰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인수분해 공식도 처음엔 되게 어색하겠지만 훈련을 통해서 많이 수학에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하더라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인수분해 5가지 방법을 말해주는데 그 중에서 좀 약간 더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공식인가니까 좀 더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니까 y에다가 1 넣은 거죠. 이렇게만 넣어도 잘 안 보이잖아. 자, 그래서 마음속으로 여기가 1의 제곱, 여기 또 이제 1의 제곱이랑 또 여기 1의 4제곱이 숨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1의 4제곱 숨어 있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인수분해 첫 번째 강의 기본편을 공부를 해봤는데 실은 개념 2개밖에 없어.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어라. 두 번째, 공식인가? 이게 어떤 식이 공식인지 아닌지 보려면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약간 보는 팁도 알려주긴 했지만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시간에 봅시다.